K-팝, K-무비, K-드라마, K-컬처로서 완전하게 전 세계에 정착이 되려면은 무엇이 뒤따라야 하느냐? 바로 이것은 매일 즐기고 생활 속에서 느끼고 같이 호흡하고 하는 이 K-푸드가 뒤따라야만,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되어야만 K-컬처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K-푸드의 경쟁력은 다양한 맛과 맛의 융복합을 통한 조화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땅 자체가 비좁고 국토의 72%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풍부한 식재료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고기 한 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한 솥에 국을 끓여서 전 식구가 나눠 먹었고, 닭 한 마리 잡으면 찹쌀 넣고 대추 넣고 밥 넣고 해서 닭죽을 끓여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과 김치, 나물 모든 부분을 우리는 함께 믹스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 어금니로 밥과 국과 김치와 나물을 한꺼번에 씹어서 먹으면서 이 음식의 맛이 전혀 다른 맛으로 융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K-푸드가 K-컬처를 완성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통일화되고 시스템화되고 메뉴화되어 있는 한국 F&B 프랜차이즈 산업이 전 세계에 펼쳐서 오프라인 점포로서 자리를 잡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맛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한국을 느낄 수 있을 때 완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푸드를 K-컬처를 완성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활용 점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K-팝이나 K-무비 그리고 K-드라마 이런 얘기를 통해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대만에서 걸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 암표 가격이 약 1,700만 원에 형성되어서 단속까지 벌이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구만요. 물론 BTS의 암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K-팝, K-무비, K-드라마, 그리고 나아가 예능 등 방송 폼에서 이르기까지 다양한 컨텐츠가 K-컬처라고 불리우며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K-컬처가 과연 앞으로도 K-컬처로 K-팝, K-무비, K-드라마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팝, K-무비, K-드라마, 이번 하나의 지나가는 열풍과 마찬가지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K-팝, K-무비, K-드라마가 K-컬처로서 완전하게 전 세계에 정착이 되려면은 무엇이 뒤따라야 하느냐? 바로 이것은 매일 즐기고 생활 속에서 느끼고 같이 호흡하고 하는 이 K-푸드가 뒤따라야만,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되어야만 이 K-컬처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K-컬처, K-팝, K-무비, K-드라마 등의 K-컬처를 얘기할 때는 마지막 순간에는 K-푸드가 각 국가에 정착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 K-컬처가 완전하게 한국을 알리는 그러한 문화로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약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고, 아마 그게 이제 결실을 맺어서 아까 농식품부 차관이 이 자리에서 올해 농식품부 수출액이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118억 불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부가 관할하고 있는 약 230조에서 50조 가까운 이 모든 금액들이 실제 농식품부의 농림 생산물은 약 5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식품으로 표시되고 있는 외식과 식품, 즉 가공식품이 약 80조.
그리고 외식 산업에 일어나고 있는 매출이 약 120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생산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오늘의 이 F&B 유통 서비스 포럼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기술이 발전을 해서 과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생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이든 심지어는 핵을 포함한 우주에 관계된 어떠한 제품도 수요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로 그리고 세계의 모든 기술로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물, 쌀, 배추, 무, 축산물 이것의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소비하는 유통, 외식, 식품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K푸드에 대해서 우리 전 국가적으로 이러한 유통, 즉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중요성을 그냥 생산물품인 쌀과 배추와 무와 축산물 이것을 어떻게 생산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즐겁게 맛있게 만들어서 고객이 소비하게 하느냐 이것의 중요성을 전 국가적으로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한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K푸드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실은 한식을 얘기할 때 이 한식으로 우리 음식을 한정을 짓다 보니까 우리 음식의 발전성이 지금까지 장애를 받아왔지 않느냐 어떤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가치인 한식은 우리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그냥 전통 음식 우리가 얘기하는 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궁중 음식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서 현재도 표시되고 있다. 그 얘기는 한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이 한식이라는 의미 자체를 정의를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다. 한식은 한국 음식입니다. 한식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국 음식 K푸드로 만들자고 2008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농림부였던 농림부 자체를 농림해양수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꾸자고 MB정부 출범에 얘기를 해서 자칫 농림부로 남을 뻔한 그 농림부의 부서의 명칭을 농림해양수산식품부로 바꾼 장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운천 장관과 저와 식약처장을 맡았던 이영순 처장과 함께 해서 MB를 만나서 MB의 공약이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식품으로 바꿔줘야 된다. 제 욕심은 실은 농림, 축산, 수산, 그다음에 외식 식품부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외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식품은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은 전 세계 모든 점포에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경험을 해야만 한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식품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식품과 외식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의 전통의 식품을 얘기할 때 외식이라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식품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앞으로는 식품이라고 하지 말아라. 외식 식품으로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여기에 많은 기업들도 식품 기업들이 참석을 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장에서 대량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최종 소비처는 물론 가정식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서 외식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는 것처럼 매일 우리는 거의 이제는 세 끼를 전부 외식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약 100여 분 가까이 모여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와서 브런치를 즐기던, 나와서 빵을 즐기던, 커피와 함께 아침 샌드위치를 먹던, 이렇게 아침부터 식사 시작을 해서 점심은 반드시 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분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맞벌이 부부를 통해서 누가 가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물론 밀키트라든가 이런 제품을 통해서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외식으로 국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K푸드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그리고 우리 K푸드의 경쟁력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야 할 길은 이러한 무형의 지식산업을 바탕으로 한 K푸드가 결국은 전 세계에 정착이 될 때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푸드의 경쟁력은 우리 다양한 맛과 그리고 맛의 융복합을 통한 그러한 조화에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K푸드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의 음식을 떠오르는데 김치도 비빔밥도 불고기도 아닌 바로 치킨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1위의 K푸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K푸드는 우리가 말하던 전통의 음식인 청국장, 김치찌개, 된장찌개, 궁중 음식, 그런 한식이 아닌, 즉 우리 한국 음식, 저는 K푸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한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한식이라는 말 자체 대신에 한국 음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K푸드, 한국 음식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K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과거의 전통의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이 아닌 우리 한국인의 손으로 만든, 그리고 한국인의 맛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한국인이 만든 브랜드, 이게 바로 한국 음식으로 정의가 돼야 된다. 한국인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한국 음식을 한국 음식 K푸드로 정의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K푸드가 전 세계에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K컬처를 완성하는 그런 활용 점정으로서의 역할을 K푸드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K푸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광활한 그런 자연환경을 통해서 풍부한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원재료의 맛만으로 풍족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경우에 매일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가장 취식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소고기 그것 자체로 원재료의 맛만으로도 소금만 뿌려서 먹어도, 굽기만 해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소고기의 맛입니다. 이런 소고기의 맛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땅 자체가 비좁고 국토의 72%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풍부한 식재료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소고기 한 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한 솥에 국을 끓여서 전 식구가 나눠 먹었고, 또 닭 한 마리 잡으면 삽살 넣고 대추 넣고 밥 넣고 해서 닭죽을 끓여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과 김치, 나물, 이따 모든 부분을 실은 우리는 함께 믹스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 먹어서 어금니로 씹어 먹으면서 이 씹게 되면은 실은 미국과 유럽 같은 이런 소고기, 그 다음에 이 메뉴별로 나오는 코스 메뉴, 이 부분은 소고기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소스를 첨가함으로써 별개의 맛이 되어서 소고기의 맛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식문화는 어떻게 했느냐, 이 어금니로 밥과 국과 김치와 나물을 한꺼번에 씹어서 먹으면서 이 음식의 맛이 전혀 다른 맛으로
이 융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의 음식 문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제 더욱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진화된 맛을 그렇게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소고기만 가지고 그리고 더 나은 맛을 먹고 싶은데 더 좋은 맛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스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굽는 방법도 개발하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소고기의 맛만 가지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새로운 맛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과거 전통의 식문화부터 이 부분이 출발을 해야만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만 가지고 물리적으로 소고기에 소스만을 더해가지고는 더 이상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핵폭발과 같은 이러한 음식의 맛을 융복합시켜야만 우리가 기대했던 맛과는 전혀 새로운 맛이,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나야만 이러한 새로운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과거에 고 이어령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자주 뵙고 또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계에 우리 BBQ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5만 개를 만들어서 맥도날드를 초월하는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 동업적인 세계 1등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의 경쟁력을 여쭤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한국인의 우리의 어금니 문화를 우리 이어령 선생님께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밥과 국과 반찬과 김치를 한꺼번에 넣고 어금니에 씹어서 이러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아까 맛을 그냥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맛의 세계를 완전히 다른 맛으로 만들어내는 어금니 문화가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다. 즉 그것이 융복합을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바로 BBQ다. 그러니 이 BBQ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러한 80억 인류를 만족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음식의 맛을 통해서 그분들께 행복과 기쁨 그리고 보람을 드릴 수 있을 것다. 그러니 자신 있게 BBQ가 꿈꾸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어령 선생께서는 만날 때마다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식을 새로이 정리하자. 이제는 한식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자. 제가 2008년에 농식본부가 탄생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농식본부 전 장관을 비롯한 전 사무관들을 모셔놓고 제가 그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식이라고 하지 말자. 한식을 다시 정의하자. 우리가 6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1차 농수산물, 2차 산업 가공산업, 3차 서비스 산업 이 모든 걸 포함해서 6차 산업이라고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관계부서인 농식품부에서 농림에만 집착을 하고 있느냐. 이제 전부 그 틀을 벗어나자. 그래서 앞으로는 한식이란 한식의 세계화라고 그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영부인께서도 그래서 한식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한식재단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음식, 한식재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한국 음식재단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한식이라는 말을 과감하게 빼달라. 물론 그 결과 이제 오늘의 이러한 K푸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치킨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킨이 한식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음식입니다. 제 손으로 K치킨을 만들었고 제 손으로 한국인의 맛으로 BBQ를 만들었고 또 한국인이 만든 브랜드고 한국인의 입맛과 한국인의 손으로 만든 것이 바로 BBQ이기 때문에 BBQ는 자랑스러운 K푸드의 대명사다.
그런데 미국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식이 아니다, 한국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과학적인 그러한 발상이다. 한국인이 만든, 한국인의 맛으로 만든, 닭고기를 원재료 해서 만든 음식이 어떻게 외국 음식이냐. KFC를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KFC를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국 남자들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폴만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KFC를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앳 BBQ, BBQ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KFC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앳 BBQ에서의 한국식 치킨을 KFC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제 KFC라고 전 세계 치킨의 대명사이던 KFC가 BBQ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K푸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어금니 문화에서 출발한 그러한 K푸드를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 이 어금니 문화에서 융복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러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묘하고 오묘한 그러한 한국의 복합적인 그러한 맛이 만들어내졌고, 이게 바로 K푸드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K푸드가 가서 정착을 하고 한국의 K컬처로 정착이 되려면은 그것을 언제든지 전 세계 80억 인류가 매일 접하고 매일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그것을 들여놓을 수 있어야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나가면은 항상 중국집과 일식집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전부 중국과 일본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중국이 가장 대국이고 일본이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느낀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집과 일식집이 전 세계 어느 곳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매일 중식을 먹고 매일 스시를 먹고 하기 때문에 이 중국과 일본을 항상 기억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전 세계 미국 다음에 이어서 제2의 대국이다, 이것 때문에 중국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이 과거부터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이어가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을 느끼지 않는다. 바로 중국집과 일식집이 전 세계 어느 곳에 존재해서 언제든지 먹고 싶은 음식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느끼는 것이다. 마찬가지 한국을 느끼는 부분이, 제가 2003년에 글로벌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 스페인을 시작을 했고 2006년에 미국과 일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한국 음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을 저희 BBQ를 통해서 느끼고 BBQ를 통해서 한국을 알고 있고 K컬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K푸드가 전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고 항상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야만 스쳐 지나가는 K팝, K무비, K드라마 등의 무형의 자산이 사라지지 않고 한국을 느끼는 K컬처로서 전 세계에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한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K푸드의 열풍을 과연 불어일으킬 수 있느냐. 한식당 김치찌개, 집에서 하는 된장찌개 또는 삼겹살, 그 다음에 불고기집, 개인이 하는 이러한 불고기집을 가지고 과연 한국의 음식이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 각 점포마다 맛이 다르고 점포마다 메뉴가 다르고 점포마다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게 다른데 어떻게 그게 통일된 K푸드로서 정착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K푸드가 K컬처를 완성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일화되고 시스템화되고 메뉴화되어 있는 한국 F&B 프랜차이즈 산업이 전 세계에 펼쳐서 오프라인 점포로서 자리를 잡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맛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한국을 느낄 수 있을 때 이것의 완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F&B 프랜차이즈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이 갖춰져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K푸드가 전 세계에 정착이 될 수 있고 K컬처로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네시스 BBQ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BBQ의 창립 이념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의 맨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BQ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퀄리티로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뜻합니다. 제가 제네시스 BBQ라고 명명을 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 BBQ를 가지고 한국 음식이 가진 기묘하고 미묘하고 오묘한 맛으로 세계 음식의 맛에 신기원을 열어서 이 음식을 통해 전 세계 80억 인류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이와 함께하는 우리 고객들, 그리고 협력업체, 가맹점, 그리고 임직원들을 포함한 전 세계 80억 인류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저희 제네시스 BBQ를 창업을 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전 세계 5만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면 맥도날드를 추월하는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 그리고 세계 1등 기업, 천년 기업 제네시스 BBQ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가 BBQ의 뜻을 가지고 전 세계 5만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겠다. 이거 5만 개의 점포를 전 세계에 만들면서 시스템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매뉴얼화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맛과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정착을 시켰을 때 전 세계 브랜드 같이 4위에서 8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맥도날드를 초월해서 우리 BBQ가 전 세계 브랜드 가치에서 10위권 내에 들어서 한국을 전 세계에 정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개인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이 한 점포 한 점포의 외식 산업 점포를 가지고는 우리 K푸드를 정착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F&B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부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점포로서 숫자로서 정착을 시켜야만 이 K푸드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그러한 우리의 희망이자 약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은 실은 1978년에 롯데리아부터 태송이 되었고 1984년에 KFC가 들어왔고 맥도날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피자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저희 BBQ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의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시작이 되었지만, 한국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가지고 그 창시를 한 것은 저희 BBQ입니다. 저희 BBQ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시작이 되었고, 1998년에는 제가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체인점, 사기꾼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긍정적인 용어, 이 산업을 통해서 미래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고 경쟁력이다를 만들어냄으로써 오늘날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태동이 되었으며 만들어졌으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식품의 외식 산업의 수출액이 113억 달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 BBQ도 현재 해외에서만 약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는 이러한 외식 부분에 현지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잡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매출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경쟁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희 BBQ는 1995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KFC가 1938년, 맥도날드가 1938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저는 창업 만 4년 만에 꿈의 숫자라고 불리우는 1000개 점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KFC는 1000개점을 달성하는데 약 30년, 맥도날드도 약 40년이 걸려서 1000개 점포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처를 둔 맥도날드와 KFC, 세계 1등 브랜드인 맥도날드가 1000개 점포가 되는데도 30년,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에서 저희 BBQ는 4년 만에 이 1000개점을 달성했고 7년 만에 1800개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더 이상 점포를 확대하는 부분을 매월 500명씩이 저희 BBQ를 개설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점포 간의 이격거리 등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1800개점으로서 중단을 시키고 2003년부터 전 세계 K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국의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을 더 진출시키기 위해서 저는 치킨대학을 1999년 만 4년 만에 창업을 해서 이 프랜차이즈 산업을 가지고 전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맥도날드가 이 창립 1938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맥도날드의 햄버거 대학을 만드는데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맥도날드 햄버거 대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햄버거 대학을 바탕으로 세계 1등 브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희 BBQ도 세계 1등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치킨 대학이 반드시 무형의 지식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산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무형의 지식 산업이 지식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리를 해가면서 치킨 대학을 만들었고 그 결과 2023년 현재로 세계 1등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제가 원하는 것은 미래 포스트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삼성이 1938년, 현대도 1938년에 우연하게 맥도날드, KFC, 삼성, 현대 모두가 다 1938년에 창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약 80년이 지난 85년이 지난 현재의 삼성이 약 30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현대가 23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네시스 BBQ는 현재 약 2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은 삼성이 아직까지 1000조 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희 회장께서도 삼성의 앞으로의 10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존재할 것인가, 하지 못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이재용 회장께서도 아마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삼성그룹, 삼성전자로 대변이 되는 삼성그룹이 1000조 기업이 되는 데는 누구도 1000조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삼성과 현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BBQ가 전 세계 5만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게 된다면 200조의 매출이 달성할 것이고 이 200조 매출이 달성되게 되면 10년이면 1000조 기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F&B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저는 제네시스 BBQ를 창업을 할 때 실은 이 조선시대 임상옥 선생님께서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신을 프랜차이즈 산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사업 성공 모델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이를 F&B를 통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 5만 개 점포를 만들어내면 앞으로 그게 20만 개 점포가 되고 30만 개 점포가 된다면 전 세계의 한국을 완전히 깔아서 전 세계 80억 인류가 매일 한국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임상옥 선생님께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상도를 배웠습니다. 고객보다 편하면 안 된다. 고객을 속이면 안 된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고객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 선조의 상인 정신으로 BBQ를 무장해서 전 세계에 우리 K푸드를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객주라고 하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장혁 우리 스타가 이 객주 천봉삼이라고 하는 극중 인물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강원도 인제에서 만든 황태를 원산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설악산을 넘으면서 태백산맥을 넘으면은 바로 겨울에 거의 얼어 죽거나 또는 화적들을 만나서 모두가 다 살해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주인공이 어떻게 장사꾼이 진방상단이 화주가 맡긴 물화를 어찌 화적들에게 내주겠느냐,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장사의 신에 나온 장사꾼의 얘기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인 정신을 가지고 K푸드가 전 세계를 나갔을 때 아마 우리 K푸드가 정착이 돼서 한국의 K컬처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통해서 K푸드를 통해서 그리고 K푸드의 글로벌화를 정착시킨 대가로 대한민국 3대 산업훈장을 다 소임을 했습니다. 금탑, 문탑, 동탑 산업훈장을 수운을 했고 또 국민훈장, 모란훈장도 수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F&B와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련된 모든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K푸드를 가지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러한 우리 전 국민의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Q는 ESG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이 ESG 경영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금액도 지금 사회공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BBQ는 지난해 2001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외식 브랜드, 미국에는 11만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습니다. 21년에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브랜드 5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2년 작년에는 2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만 개 브랜드 가운데서 종합 브랜드 가치 332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희 BBQ가 미국에서 332위에 올라 있으면 전 세계의 브랜드 가운데 332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CJ의 비비고 만두를 통해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비비고 김치를 통해서 비빔밥을 통해서 또 많은 여기에 참석하시는 우리 각 회사의 브랜드를 통해서 K푸드가 전 세계를 지금 거침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저희 BBQ를 통해서도 2003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이제 K푸드가 정착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을 저는 저희 BBQ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이 BBQ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약 4, 5천억에 가까운 돈을 20여 년 동안에 쏟아 부어서 이제 미국에서 매출이 약 2천억 정도 일어나고 있고 올해는 약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로 2006년에 미국에 진출한 이후에 미국의 뉴저지주의 앨런 박 하원원이 직접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미국에 BBQ가 진출해서 한국을 이렇게 알려주고 K푸드의 위상을 높여줬다. 그리고 뉴저지주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저에게 표창을 주었고 또 뉴욕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그레이스 먼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린의 연방 하원으로부터 그렇게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지금 57개국에 약 4,000개 매장을 통해서 K푸드를 전파시키고 K푸드를 완성시켜서
그러한 K컬처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약 2030년이 되면은 저희는 전 세계 197개국에 5만 개 개설을 통해서 K푸드 하면은 우리 BBQ가 선봉이 되어서 이러한 한국의 맛에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한국을 K컬처를 완성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이 많다면은 저희 BBQ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은 K푸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왜 K푸드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것이며 21세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훌륭한 희망이요 유산이요 미래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K푸드를 관장하고 계시는, 그리고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러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뉴스원의 이영섭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F&B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외식 산업인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이 K푸드를 전 세계에 빨리 전파시켜서 우리 한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 주시길 연사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